오늘 여론조사 하나가 큰 화제입니다. 국힘 후보 적합도 기간이라 무시하셔도 좋지만 재밌는 것은 개혁신당의 지지율입니다. 직전 조사에서 합 16%의 지지율로 꽤 높았던 그들은 서로 합하니까 6%로 떨어지는 마법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통합인 것이고 이준석은 끝났습니다. 이준석은 통합이 유리한 조건으로 했다며 엄플했지만 명분 없는 통합에 지지층은 실망했고 결국 지지율이 빠지면서 현재 삼지대 내부는 여러 내분 소식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가운데 현재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추가적 공천 잡음이 터지는 즉시 다시 원래대로 쪼개지는 일도 생기고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판을 흔들 삼지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힘은 검찰권으로 판세를 바꾸려고 또 공작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한 중요한 영상 모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10만 원 상당의 음식, 이것도 짜칩니다. 이게 원죄적 얘기인데 10만 원 음식을 제공했다고 지금 대통령 후보였던 지금 야당 대표의 부인을 갑자기 이 시점에 기소하잖아요. 이게 진짜 짜치는 건데 더 들어가면 더 짜쳐요. 이게 7만 8천 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의 인사 3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김혜경 씨가. 근데 김혜경 씨는 자기 밥값 2만 6천 원은 냈어요. 따로. 남는 게 7만 8천 원이에요. 네. 3명 먹은 값이. 근데 이거를 경기도 업추비 카드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녹취가 있었어요. 녹취를 보면 이 수행 책임자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수행 책임자도 모르는데 김혜경 씨는 더더욱 모르죠. 그런 녹취가 있어요. 왜 지금 이 시점에 기소하겠어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건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네, 해당 부분은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팩트를 잘 모릅니다. 낙지가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를 했더니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진 건이죠. 심지어는 지지층 내에서도 이 팩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이 공작은 김혜경 여사의 경우 본인 식사비는 스스로 내셨고 대선 후보 배우자가 함께 식사한 같은 당 배우자분들 6명에 대한 10만 원 식사비를 수행했던 사람이 결제한 걸 몰랐다는 입장인데 설령 알았다 치더라도 같은 당 국회의원 배우자 6명과 함께 식사하며 1인당 2만 원도 안 하는 밥값 좀 냈다고 대선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서야 총선 목전에 기소하는 검찰이 정상입니까? 왜 기소를 했을까요? 누구 지시겠습니까? 당연히 김건희가 코너에 몰리자 물타기를 한 것이죠. 이걸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비판이 과합니까? 검찰 구성원 누구라도 이 상황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뿌리부터 썩어 들어간 그 조직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윤석열은 돌려받을 겁니다. 관련한 윤석열의 비참한 미래에 대한 예언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권력자가 그 고블린처럼 해도 천수를 누리고 죽을 수는 있어요. 전두환처럼. 네. 근데 전두환 씨가 그럼 행복하게 노년을 보냈냐? 자연사하긴 했지만 몹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보냈잖아요. 권력을 잃고 사람들의 얼굴에 침만 안 뱉었지 안 보는 자리에서 정말 침 뱉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돈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도 있어요. 무난하게. 그러고 나서 천수를 누릴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흐름은 그 아모스와 같은 진정한 리더는 리더로 있을 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잃고 나서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거블린과 같은 그런 유형의 리더는 비참한 방식으로 권력을 잃고 조롱 속에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운이 좋아서 위해를 당하는 걸 면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현세에는 그러지 않더라도 역사 속에서는 또 그렇게 평가받는 것. 이런 것이 천도라는 거예요. 네.